배달이라고 하는 단조선, 배달, 복귀당군의 단조선. 1900 몇십 년 제위하셨다고 돼 있어. 복귀당군께서. 신선이셨으니까. 그리고 봉수가 실제로 말씀하셨어. 우리 지금 백두산 요구의 백두산. 거기 산신으로 봉신해, 신선이 봉신됩니다. 어디 산주들 있죠? 산신들이 있거든요. 높은 산. 산신이 그 지역을 자기 관할구역으로 봉신해. 산신이 돼. 산신으로 봉신을 당해서 지도임무를 하신다고. 실제로 그런다고. 더 올라가서 성인도 많아야 되고. 종옥의 진인. 천상천이에요. 종옥에부터가. 욕심이 좀 지어야 된다고 하고. 좌성지제라고 표현이 있고, 종옥에. 천상천에. 그분 숫자가 3천. 그리고 먼저 시간에 강의했어요. 강의하다 보니까 알아줬어, 그것도. 뭐야. 그렇지 않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아는데, 인식을 안 하고 있어. 생각을 하면, 말하다가 생각을 하고, 그게 그거였네? 이렇게 인식을 해. 뭘 얼마큼 더 알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뭘 얼마큼 더 알고 있는지조차 몰라. 이만큼 알고 있는 거야? 알면? 그걸 모르고 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의문을 갖거나, 강하게 의문을 갖거나, 그럼 또 생각하면 풀려 내려와. 근데 의문을 안 가지면, 그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닫혀 있어. 경전을 보고 지금 뭐지? 하고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풀린 거야. 새로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 공부해서. 예를 들면 여기라든가 모르는 거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풀린다고. 역적이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했죠? 달달이었을 만큼 했어. 깊이가 한도 없이 있어. 역경. 여기 제가 이제 경전 같은 것도 뿌리한 것도 천부경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네네. 다른 이제 성인께서 이제 공부에 대해 작게 뿌리하신 것들 큰 진리 아닌 그런 것들은 이제 역경 기사전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풀었어요. 근데 더 깊은 애는 뭐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푸른 건데 뭐 더 나갔으면 또 모르던 게 더 풀려. 설명 못했던 게 더 풀려갖고 이거 설명은 더 좋겠다고 첨가도 하고 자꾸 그 좋으면서 그게 한 거야. 그게 한 방에 다 나온 게 아니고 그런 건데 뜻이 깊으면 그래요. 근데 역경 본 역경 전체를 맹간이는 알겠는데 천지주의야. 그렇게 반복운행해. 어디서나 태양 1세계에서는 사람 사는 1세계인 거야. 1세계의 집합체인 거야. 우주가 세포의 집합체인 거 같은 거야. 1세계가 세포인지 세포보다 작은 은하계라는 것도 있으니까 은하계가 세포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교하자면 그런 집합체인 거죠. 근데 사실은 물체 자체가 뭐야? 가장 작은 채소 단위 이름은 뭔지 몰라고 과학이 아직은 거기까지 못 찾아서 더 밑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밝혀진 것으로는 그 입자를 뭐 코크로 하는지 밀입자로 하는지 솔입자로 하는지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분자보다 작고 원자보다 작은 단위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뭔지 모르지만 자지간 지금은 이름 그렇게 붙여진 그게 쪼개고 가장 작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놈을 쪼갰더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단데 그게 아주 작은 만물일 수 있는 거야. 물질은 우리는 이게 우주에서 보면 우주 긴 시간 단위에서 보면 100년 반짝반짝 100년 아니라 저 별들도 반짝반짝 하잖아. 빛이 있을 때는 빛이죠. 존재하고 있을 때 지상천에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빛이라고 빛을 다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보는 눈이 생기면 빛이야. 딱 들여다보면 빛밖에 없어. 우주랑 똑같이 생기고 깊게 보면 또 결국은 그런 건데 빛이야. 얘가 죽고 혼이 가면 세포들도 혼이 가면 빛 없죠. 상처는 돌아갔죠. 빛 없죠. 빛 없다고. 존재가 50% 확률로 나타났다 사라졌대. 빛이면 계속 한 번 관측되면 계속 관측되기 위해 사라져. 이상하죠?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치는 그림이 만물로 태어났다가 한 생을 살고 소멸된 걸 수도 있죠. 근데 원체 작은 놈이라 수명이 주기도 짧아서 짧게 보였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보통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과거에 못 보던 것도 전자현미경 무지하게 배율도 그렇고 무지하게 과학이 발전해서 뭐 전에는 계속 연구를 했어도 못 잡던 걸 더 잡아낸 거잖아.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걔들이 또 다른 동영상에 그것만 봤을 때도 몰랐는데 또 다른 동영상에 저기 봤더니 영상이 5놈인가가 찍혔는데 잡아내니까 그놈이 다 같은 놈이더라. 이 얘기도 했죠. 유튜브에 동영상에 찍힌 거는 화면이 작아가지고 5개만 찍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놈이 똑같은 놈이 5개가 있었어. 이렇게 화면에 한 놈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또 그 놈만 가지고 확대 연구해 보려고 분리해 보려고 했더니 하나를 집어내니까 5개가 다 사라지더라. 동영상에서 얘기가
근데 실제로는 5개가 아니고 자기가 실제 연구한 큰 뭐 원심불릭이 아니든 뭐 어디든 거기에서는 대략 3,000개 정도더라 이 얘기인 거야. 폰트 타고 내가 또 우주 진리를 좀 아니까 온 거지. 봉수 스승님 말씀도 천궁에는 신인, 성인, 진인 3,000분의 신인, 성인, 진인들께서 대항전을 보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역사에 만년 전에 한백엄께서 3,000분의 신인, 성인, 진인들을 대동하고 백두산 신단수 아래 하강하셔서 개천하셨다. 음력 10월 상달, 10월 3일 날. 지금도 국가에서 개천절, 국경일이죠. 실제로 그때 내려오셔서 개천했다고, 세상을 여셨다고. 문명도 없고 뭐 싹 사라졌어. 백두산 꼭대기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셨거든. 10,000m로 가장 높았대. 뭐 물이 지상으로 높이로 몇천 미터가 잡혔는지 몰라. 살아남은 사람들이 백두산 꼭대기로 다 모인 거야. 살아남은 사람은 모인 사람만 거기 아닌 데는 다 죽었겠지. 그러니까 그 남은 분들하고 삼촌 분들하고 또 제 추측이지만 세계 각지의 그런 해골들도 유골들도 나와. 15m짜리 5m짜리 유골들이 나온다고. 사람 모습에.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단계별로 위에서부터 위에 꼭대기 15m 소수 그 밑에 5m짜리 5m짜리들이 이거 벽돌 무지하게 큰 거 지고 날르는구나. 피라미드 그걸로 그 사람 그들이 지었구나. 뭔 추측들을 하는데 꼭 그림이 있으니까 이집트 벽화에 그려져 있어. 그게 뭔지 몰랐지. 우리 생각만 하고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무겁고 도저히 날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어떻게 졌지 나는데 국리들도 했지. 근데 거기는 이렇게 장대에다가 그 큰 돌을 맸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있어. 그걸로 친 거지 저거를. 5m짜리 15m짜리 있고 15m 15m짜리가 졌는지도 모르지. 신인이에요? 더 크게 내려오신 거야. 상천에 내려오신 분들이 15m였다고. 3,000분이 15m로 내려오신 거야. 근데 실제로 봉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또 얘기 자꾸 하는데 지저색 우리 땅둥이들 지저세계가 있어요? 거기 5m짜리들이 살아. 얀센 부자가도 1988년 80년 대말에 갔다 와서 얀센이 그 얘기했고, 그리고 보드제독이 1945년인가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지 배 타고 들어갔는지 꼭 들어가갖고 똑같은 얘기했고 5m짜리 수명이 없고 어쩌고. 봉수 스님도 거기 지저세계는 상춘세계고 날씨가 봄날씨 하늘 만물이 자라기 좋은 5m짜리들이 살고 수명이 없고 인공태양 띄워서 인공태양 떠 있고 UFO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봉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벌써 증거가 여럿이 서로 다른 증거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핸드폰으로 유튜브 UFO 같은 게 후쿠시마 그 원전 그 사고 때 후배가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실제로 제 눈으로 본 거였거든. 또 영상이. 그리고 금방 지워져서 사라졌어. 그 동영상. 여러 대의 UFO가 상공에 떠서 둥그렇게 이렇게 떠서 가운데로 뭘 쏴. 빛을 쏴. 그러면서 빛이 싹 쏘면 뭔가 오늘 무슨 파시익 하고 튀기듯이 불꽃 튀기듯이 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방사능. 지금 과학으로는 방사능을 저거 할 기술이 없어. 지금까지도 없어. 그래서 방사능 난리 나는 거죠 지금. 후쿠시마 거기도 난리고 나죠. 옛날 체르노빌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후쿠시마는 사고가 굉장히 컸잖아.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상에서 물이 북극에서 열리면 들어간다고 물이. 실제로 대류를 해. 지상계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그 물이 방사능 오염된 물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걸 태운 거야. UFO가 어서 와서 지저에서 와서. 근데 우리 세계는 걔네들 관여를 거의 안 해. 다른 세상이야. 그 태극계야. 신선들의 세상이라고. 신선이신데 5m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 우리 1.8m, 뭐 1.5m부터 1.8m, 뭐 2m까지 있죠. 우리가 한 계급이 올라가면 육신의 크기도 3배로 크고 영혼의 크기도 3배로 커요. 인일 3이나 세수로 돼 있어도 그래. 천혼, 지혼, 인혼 그러거든. 3원 700인데 어쨌든 그래. 그럼 뭐야? 그쪽은 태극계는 우리보다 위에 태극계. 우리가 이제 태극계 가기 전에 이게 지상천, 거기서 일종의 지상천인데 태극계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 근데 우리 같은 애들 모파는 아닌 거야. 거기는 일단 수명 제한 없고 우리처럼 일일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산신들이 돌봐주고 키우고 있는 거거든. 이 세상 자체를. 거기는 좀 다른 거지. 신선들이 직접 저거 하시고 정치를 하시고 성인 정치시야. 거기는 성인 정치. 전쟁 없지.
전쟁 없어요. 더 자세하게는 몰라. 상천에서도 있는지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우주계도 그랬어. 지금 우주가 아주 시끄럽대. 우주가 우리가 아는 상천의 태극기의 신선 성인의 세계도 열광식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야. 키우려면 그게 빨리 커. 우리는 아직 사람 못해서 판별할 수 없어요. 태극기는 가고 나서야 지들이 그때가 거기 진짜 세상이라 크기도 어마무시하게 다르고. 천상천 요 지상대 5m짜리 말고 진짜는 얼마나 큰지 몰라. 진짜 태극기는 단계별로 태극기도 단계별로 착착착착 있고. 그게 저 일적십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천부경 일적십 풀이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태극기도 우리는 7, 8, 9의 세계예요. 정치한 게 우리가 다음 태극기 나갈 때 어디는 거기는 11, 12, 13의 세계야. 처음 가는 데가 계급이 다 다르고 성인도 구계제가 성인인데 여기 지상에는 구계제만 가능해. 더 크게는 몸이 육신을 담지를 못해서 구계지까지만 크고 그 다음에 태극기에 가서는 더 큰 몸으로 공부를 해야 더 큰 원신도 더 크게 구계제가 아니고 거긴 뭐 몇 개지까지는 11, 12, 13, 14, 15, 16, 17, 18, 19에 태극기가 있어. 크게는 그렇게 셋으로 나눠요, 계급이. 근데 예를 들어 우리는 여기 구계제인데 11, 12, 13의 세계 태극기는 그러면 10계제인가? 아니죠. 10계제부터 10몇 계제까지 있을 거야. 한 계제만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 15, 16의 세계는 좀 더 큰, 일부러 계급을 나눌 정도로, 차원을 나눌 정도로, 차원이 나뉘었잖아, 이렇게. 11, 12, 13. 셋이 하나인 세계라. 우리 7, 8, 9잖아. 우리 상천은 4, 5, 6이잖아. 선천이라고 해. 여긴 태극기는 후천이야. 후천의 태극기야. 커서 간 후천의 태극기라고. 자꾸 커가는 거죠? 태극기도 그 셋이 있고, 무겁게는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세계라고. 가운데 10은, 처음에 10은 1하고 0이죠? 1하고 0이 합해진 거야. 하나의 숫자가 아니야. 우리는 물론 11하고 1, 2개 써 있는데,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냥 1, 2, 3으로 똑같이 힘든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구분해서 11, 10, 13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앞에 10은 떼고 1, 2, 3에 세개 거기도. 1, 2, 3, 4, 5, 6, 7, 8, 9인 거야. 태극기도. 네? 그런 거야. 앞에 그냥 차원이 달라져서 거기 1이 붙은 거고. 또 더 달라져서 2가 붙어서 시인의 세계 무겁게 21, 22, 23세계라고 하는데 거기도 1, 2, 3, 4, 5, 6, 7, 8, 9라고 그냥. 태극기에는 1이 붙은 거고 무겁게는 2를 붙인 거야. 구분하자고. 30의 세계가 있어요 또? 중간계야. 뭐라 그럴까. 1, 10, 20, 30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준비하는 세계야. 시계에서. 없는 거야. 태극기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정창기도 아니고, 신계도 아니고, 뭐라고 해. 말 표현하기 어려워. 예를 들면 중간계야. 중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 중간계. 무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옥이 무간에 있고요. 예를 들면 무간지옥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그렇다고 또 아는 거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중간계가 사이사이에.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가기 전에 지상선이 계신 지상선. 거기가 지상천 소속도 아니고 상천 소속도 아니고, 그쵸? 상천이 진짜 상천, 지상선이 상천이 아니잖아. 태극기 아니잖아. 다음 단계의 태극기 아니라고. 중간에 있죠? 중간계라고 해. 그게 무간이라고 해. 어디도 안 속해. 그런 것처럼 우리 정차원계에서 태극기로 나가게 중간세계에 있고, 거기 그러니까 신선되고 나서도 지상선까지 한참 가야 돼. 근데 일단 신선이 되면 소속이 바뀐다니까. 차원이 상천 소속은 아직 아닌데 지상세계 소속도 아니야. 지상천 선계 소속이야. 지상선 선계. 어디지 무간이요? 어디 안 속겠죠? 그래서 무간이야. 그게 10. 20은 태극기에서 무극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또 차이가 또 있어서 우리 저것처럼 지상선에 하듯이 태극기의 상천에 태극기의 또 다른 거기에서 선계에서 더 높은 계제 이름은 뭐 신성계니까 성계겠지만 이름은 다르겠지만 궁전들이 이름이 있어. 지상에도 궁전들이 이름이 있다고. 다 있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모르는 것뿐이 있어. 그래서 선인들이 옛날 경전에 보면 무슨 궁 이름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야. 거기는 기로 된 세계야. 거기 갔다 왔다니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갔다 왔으니까 알지. 거기 어땠다고.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그래서 10, 20, 30은 그래.
그리고 33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도가에서도 그렇고 도솔천이라고도 하고 불가에서도 그렇고 33천 얘기를 해. 당연히 전 뭐 가보도 못했고 몰라요. 근데 다니는 말들이 있잖아. 말이 있다는 건 있는 거거든. 예, 말이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정명이라고 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치는 아니까 그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조들이 말씀에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11, 12, 13 태극계가 그 태극계 세 단계 있고 세술이 있고 태극계도 무극계도 21, 1, 2, 3, 1, 2, 3, 4, 5, 6, 7, 8, 9, 21, 2, 3, 4, 5, 6, 7, 8, 9 예, 무극계가 또 단계별로 있고 계제별로 계제도 우주에서 48개 48다냐 얘기하자면 걔는 밑에는 급이고 급은 얼마나 있을지 또 몰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부터 급이 있는 거니까 그거 왔잖아요. 예, 한도 없이 있어요. 똑같이 3배씩 커. 한 계급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사람, 만물이 3생을 살면 한 계급 올라가. 그렇대. 예? 동수스님 말씀해요. 자살하면 한 계급 강급당하고, 자살하면 큰일 나는 거죠? 3생을 살 만큼을,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을 빌리니까 33천이라는 것도 있고, 응? 그리고 계급도 48단까지 있는데, 정삼단이 되면 지상선 소속이 되고 신선, 지상선 소속이 되고 상천 소속이 돼. 지상천이지만 소속이 되고 정옥의 진인이 되어야 천상천에 갈 수 있는 천상선이 돼.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알게 된 유튜브 그 영자문학 동영상에 있는 거 삼천이 하나더라 는 거. 응? 그걸 똑같이 대양대님도 한백엄님도 말씀하시고, 응? 그리고 우리 역사도 말하고 물질과학의 정신공부 하나도 안 하는 물질과학의 실험 결과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음향으로 다 그렇다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이겠죠. 사실 아니라고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그거 아니야.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요즘 그렇게 말들해 사람들이. 모르면 아니래. 자기가 나는 모른다죠. 그게 아니야.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몰라요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3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풀이를 천부경에 일적십에 대한 풀이에 그게 천주 공식이지 그쵸?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죠. 1, 2, 3, 1, 2, 3 하나님이 하나가 나오셔서 1, 2, 3 셋으로 나뉘니까 우주도 구조가 무극계, 태극계, 황흑계로 나뉘고 신기정으로 나뉘고 차원이 후퇴해서 지금 세상 우주가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풀이한 대로 일적십을 풀이한 대로 7, 8, 9 우리가 먼저 생겨났죠. 얘가 공부해서 이 사람 사는 목적이야.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고 정창기가 만드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7, 8, 9, 7, 8, 9 만물에서 키워가야 돼. 다음은 크적하니까 어디 가냐면 12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무관에서 더 수련해서 대략 24만 년 만에 차이 있겠지. 당연히 엄청난 차이, 배도 차이 날 수도 있지. 늦고 빠르고에 따라서는 죄져서 영혼이 소멸하는 놈도 있고 마귀들 소멸당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24만 년 만에 신선 지상선 됐죠. 그래서 지상선에 가서 근데 다음 진인 천상천까지 올라가려면 정오계가 돼야 돼. 거기는 64만 년 걸려요. 64만 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기준이 저 나름대로 봉구스께서 말씀하신 천상천은 우리 세계하고 비교했을 때 32,000배의 차이가 있다. 그 기준으로 작성한 게 그거예요. 대략적인 계산. 그러니까 한 40만 년 더 만물로 20만 년 수행해서 신선됐는데 40만 년을 더 수행해야 천상천에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천 가면 거기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저는 이제 신인까지는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정오계까지만 가도 우주의 기초단위인 최소 기초단위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삼천이니까. 거기 삼천이 계시니까. 사실 사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어쨌든 뭐 더 정확한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요번에 대해서 정신개벽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14,400이든 14만 4천이든 거두시는 거야. 예를 들면 지인 이상을. 지상천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더 많을 건데 상천에 계신 삼천문만 미립자도 3천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14,400이든 14만 4천이든 수학을 하시면 정신개벽으로 정신개벽기 안에 한 800년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공부법으로 되면 그때는 가장 잘라서 내려간 그게 3,000개가 아니고 14만 4천 개인 거야. 예, 그런 거야.
그러면 몇 배가 크신 거야, 영혼이. 계급이 많이 올라가신 거지. 대한흥교님도 계급이 올라가신 거지.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제 삼천계가 하나의 구조로 미리자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우주도, 우주의 크기도 삼천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큰 놈도.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똑같다니까. 그건 이치는 있어요, 자리가. 무부재, 무불령. 이치가 있습니다. 그 크기인 거야.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기관은 삼천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도. 중요한 거는. 근데 그게 아무리 작은 놈이나 아무리 큰 놈이나 똑같은 구조라 쪼개도 삼천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14만 4천이 돼서 14만 4천을 이루면 삼천으로 이루어졌던 놈이 가만보세요. 몇 배가 큰 거야? 50배가 큰 거야? 500배가 큰 거야? 오늘 50배? 50배 큰 거죠? 50배. 그러면 3배씩 큰다고 그랬으니까 계급이 3계급 27이면 3계급이 더 크기가 3계급도 크신 것 같은 거야. 그게 요 짧은 거기 기간에 다 됐는지 그 뒤에 또 더 키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몰라. 더 키워야겠지. 지상전 됐다 거기 한참 거 천상선 가죠. 응?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겠지. 어쨌든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키워가시기 위해서 만물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로부터 크잖아. 그럼 같은 이치야. 똑같은 이치야. 이치는. 우주에서도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하시는 거지. 우주도 태어났다 사라졌다 하잖아. 봉우니까 원시체가 봉이세요. 봉우님은 스승님은 원시체가 봉이라고. 봉화. 봉우. 호만 봐도 알아. 봉우 스승님 호가 따로 있었어요? 여기 내가 지상전 가서 공부하셔서 신선이 되셨잖아. 처음에 본명을 받아 아기를 태어난 거야. 선계에서 본명을 받아. 이름이야. 우리 같은 이름. 출생 신고하잖아. 똑같아. 상처에 출생 선적에 올랐다고 해. 선적. 응? 우리 호적 하듯이 신선의 호적에 올랐어. 이름이 있어야죠. 상처에 이름을 준다고. 근데 각자 태어나는 만물마다 공부 이론마다 다 달라. 분신인 거야. 분신이 된 거야. 제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이제는 그런 적이 된 거야. 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봉수 스승님 그래서 받으신 이름이 여해, 같을 여자 바다해자 여해셨어요. 그걸 호도 주셨고, 그리고 이면님이라고 지금 아시는 그분도 여해로 알고 계셔요. 지금 요새 본명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상태 금보비록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오르는 거예요. 선적에 가서 볼 수 있고 공부자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봉우 원신은 예를 들면 대왕전님 후손이시고 봉우 상천의 이름인지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님 얘기하신 게 20살에 관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설명했습니다.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 죽었다고 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눈 떠갖고 생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내장이 다 녹아서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상천에 도우라고 아까 엄청 크신 분이겠지. 봉수님도 크신 분이 엄청 크신 분이니까 그때 이제 봉우 오공이 알지. 오공이 깨어나거든. 오공이 먹으라고 알려주신 거야. 비법을 전해준 거야. 일종의 약을 특히 장이 하나도 없어 살아나려면 육신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원시체 힘으로 살아계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육신의 힘이 아니지. 그거는 위장에 단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예. 지상세계에서는 얘기 안 되지. 그거 가지고는. 어쨌든 살아나셨잖아. 살아서 다시 육체를 가지고 사셔서 그 뒤로도 뭐 95세 1900년생이신데 94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우리 표현이 돌아가셨다고 해. 어디로? 상천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린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말이. 우리 말에도 그런 뿌리가 박혀 있다니까. 우리 신선이 이 진리가 돌아갔다는 말 자체가 표현 자체가 온 곳으로 돌아간 거죠.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돌아갔죠. 돌아갔다는 말 속에 어딘가 처음에 온 곳이 있었다는 뜻이 있잖아.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리로 다시 간 거를 돌아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집에서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말에 돌아온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데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 왔어? 사람들 모르죠? 상처에서 혼이 내려왔다고. 혼이 사람이라고. 육신은 엄마 뱃속에 생겨났고. 어디서 왔지? 엄마 뱃속에 돌아왔어, 그럼? 그러니까. 그건 우리 말만 봐도, 상처를 알면, 말만 봐도, 그 속에 우리 우주의 구조 들어있네. 선계가 들어있네. 그리고 우리 역사도 전해져 내려온 말에도, 먼저 사람이 열하라부터 줄줄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도 있어요. 예?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게 공부팀은 알아, 그것도. 상촌에 저 공부고 질리고 기운 덩어리로 있어. 상들은 여기 경전 이런 거 글자 이런 거 한론 특히 상 글자라고 하잖아. 한론이 상이라고 모습이거든. 어떤 뭐 형상화했거든 모습을. 상촌에 상으로 뜻이 그렇게 있어. 궁전으로 있고 특히 그 부적 모양 막 복잡하게 했죠. 거기 엄청난 뜻이 있다고. 그게 예를 들면 신의 문자 같은 거야. 그게 실제로 그걸로 부적으로 뜻을 전달할 능력이 없는 정식 공부자 아닌 전달할 능력이 없는 범인들이 무속인들이 부적 써서 호풍 하나하고 가잖아. 뜻을 전달한다고 거기에 실렸다고 뜻이 있는 거라 거기에 그런 거예요? 헛거 아니에요? 근데 가짜가 그림만 그린 거하고 진짜 기분이 싫어서 그린 거하고 효력이 틀리지. 그걸 호풍 하나하고 한 거야. 옛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날려다니고 하죠. 무협지에도 그렇다고 나와 있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게 있었던 거 당연히 있었다고 되어 있었다고. 그게 안 믿고 없어지니까 뻥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무협지 허황되다고 하는 그러는 거지. 봉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협의시설 쏘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쓰면 사람들이 너무 허황되다고 오히려 더 안 믿으니까 줄여서 얘기한 거라고. 줄여서. 저도 정식 공부 얘기를 다 못해요. 얘기를 오히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탈이야. 줄여서 하고 있어요 자꾸. 얘기하다가 탁 나가면 지워. 내가 동영상에서 편집을 하잖아. 편집 영이 바로 올라가는 게 찍은 대로 올라가지 않고 편집을 합니다. 중간 사이에 말 사이에 하고 있었던 거 쓸데없으니까 끊어내고 말도 이렇게 조리 있게 탁탁탁탁 나온 거는 이제 편집하기 쉬워요. 사이에 빈 구간만 자르면 돼. 근데 말이 이제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자주 해. 강조하는 뜻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말이 엉켜서 순서도 그렇고 엉키고 그런 거 잘라내고 듣기 좋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런 편집을 오래 걸려요. 50분 정도 하려면 5시간 걸려. 제가 뭐 속인 택도 없어요. 한참 못 갔어요. 그런 건데 전체적인 이제 윤곽만 제가 이제 수박꽃 탈기라고 합니다. 네, 진짜에 비교하면 뭐 이건 뭐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틀릴 거예요. 더 높으신 분이 보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건데 어쨌든 이제 우주 이치는 그렇다. 모르는 거를 본질을 얘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차곡차곡 가야 돼.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태식 몸 힘든 거 공부하다 몸 힘든 거 얘기하고 체력 딸린다는 거 얘기하다가 자꾸 새에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태식 공부도 보통 그 전에 그동안 하던 공부보다 배는 힘든 것 같더라. 기혈뚫기는 뭐 그거에 비하면 뭐 또 몇 배는 더 힘들다고 봐야 돼. 또 몇 배도 아니야. 그거는 힘든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시민 공부는 또 기혈뚫기보다 단순 계산으로 10배. 숫자 하나도 통과 12관 뚫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10배.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어? 어떻게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 10배라는 거를. 이게 몸 60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도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100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배 힘들어요. 말도 못해. 힘든 정도가. 100배. 비몽사몽 한다니까. 며칠을. 하루는 아예 실신지경이고, 실신지경, 하루는. 정신이 없어. 나란 자극될 수 없어. 멍하니 있는 것 같아. 실신지경.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서 한 3일쯤 지나면 제정신이 와. 그 지경이야? 얼마나 힘든지.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 힘든 정도를. 100배 힘들어, 100배. 느낌이. 체력 달리는 것만큼 정신력도 그런 건데, 그건 뭐 표현할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엄청나게 그쵸? 비교했듯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공부 효과는 탁월하죠? 근데 그 위에 가니까 그거 아니면 공부가 안 나가. 지금 그래서 더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서도 못해요, 이제. 일단락했어요. 일단락했는데, 일단락하고 나니까 몸까지 고장을 나가지고, 나중에 또 봉수님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2, 3개월 쭉 나갈 거라고. 봉수께서 이제 일할 때가 되면 다들 나가서, 그래, 짧은 시간 만에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야. 고생도 공부거든요. 나름대로 다들 고생들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수십 년 고생하고 있는 그게 이제 쌓이고, 뭐 이 공부하겠다고 사회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하고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부 점수를 쳐주는 거야. 정신 항상 있고, 이 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점수를 쳐주는 건가 봐. 그냥은 안 돼, 절대로. 그냥은 없는 거야, 우주에. 자격이 돼야 된다니까.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니까. 뭘로든, 덕으로든, 뭘로든.
저는 그렇게 간다고 하셨으니까 갈 거예요. 뭐 틀림없어요. 철칙이에요. 성인 말씀은 철칙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